스토커의 살인용의자라고. 왜 자꾸 생각하는 건데? 홍혜인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자기처럼 이쁘고 잘난 여자를 배신하고 이혼까지 한 건지, 또 이혼할 때는 언제고, 스토킹은 왜 한 건지 납득이 되질 않아서 그저 얼굴이나 볼까 하고 백현우의 면회를 갔는데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상형에 가까운 잘생긴 얼굴과 백현우의 차분한 말투, 그리고 모성애를 불러일으키는 백현우의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토커의 살인범한테 첫눈에 반해버리다니, 자존심이 강한 홍혜인에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백현우를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홍혜인인데요.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어디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이날 이후로 홍혜인은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점점 더 백현우를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밥 먹을 때도 백현우, 윤은성과 함께 있을 때도 백현우, 심지어 꿈에서조차 백현우를 만나기까지 하면서 아예 사랑에 빠지게 되죠. 당연히 윤은성은 분명히 함께 있는 건 자기 자신인데, 홍혜인이 백현우의 면회를 다녀온 이후로 줄곧 넋이 나가 있는 홍혜인의 표정을 보면서 백현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분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홍혜인은 흐릿한 기억 속에서 혼자 국밥집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던 홍혜인이잖아요. 수술 전에 혼자 국밥집에서 소주를 마셨던 그때의 기억은 다른 기억들보다 굉장히 강인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덕분에 수술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이죠. 혹시 예전 기억이 생각날까 싶어 그때 앉았던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주문을 하는 홍혜인. 그런데 이곳에 홍혜인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서빙을 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여기 국밥 하나랑 소주 하나 주세요. 그때 그 아가씨네. 저를 아시나요? 그때 남편 얘기하면서 하늘이 떠나갈 듯이 울었던 거 기억 안 나? 제가 남편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고요. 남편이 자기랑 살고 싶다면서? 많이도 울었지. 홍혜인은 이때부터 조금씩 백현우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정한 말투와 자상한 태도를 보면서 전혀 나쁜 사람 같지 않아 보였는데, 그동안 오로지 윤은성이 해줬던 말 때문에 백현우를 경계했던 홍혜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국밥 아줌마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 오히려 윤은성의 말이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히 윤은성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하는데요. 며칠 후 억울하게 구속됐던 백현우는 가족들과 김양기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드디어 출소하게 됩니다. 교도소 밖에서는 전봉애와 백두관, 그리고 백현태와 백미선이 애타는 마음으로 백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연히 홍혜인의 가족들도 모두 백현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죠. 전봉애는 교도소 문을 열고 백현우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자 말없이 다가가서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수고했다는 얘기를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홍혜인은 백현우를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백현우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기억이 돌아온 게 아니었고, 가족들에 대한 오해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홍혜인이 나와주길 기대했는데 보이지 않자 실망하는 백현우인데요. 따라서 백현우는 어차피 오피스텔에 가봐야 홍혜인과 함께 지냈을 때의 기억만 떠올라서 괴로울 것 같았는지 일단은 용두리에 있는 본가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윤은성의 투자 사기도 밝혀야 하고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해서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그래도 아주 잠깐의 휴식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무심코 내려갔던 용두리에서 백현우가 아주 결정적인 사실을 우연찮게 듣게 돼요. 그것은 바로 백현태가 퀸즈그룹 소액주주클럽 소속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윤은성에게 한 방 제대로 먹은 백현우가 회사에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윤은성이 저지른 2조 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밝혀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다혜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이 USB가 공개되면 다혜 씨까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윤은성과 모슬이에게 천벌을 내려주세요. 천다혜는 윤은성과 모슬이를 끝장내지 않으면 자신과 건우를 포함한 홍수철까지 계속 이들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깟 돈 몇 푼보다는 옆에 있는 가족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천다혜잖아요. 설령 자신까지 불똥이 튄다고 하더라도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한 번은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윤은성이 투자 사기로 경찰에 체포된다고 하여도 계속 최대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 경영권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퀸즈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홍범준이 5.3%,
홍혜인이 3%, 홍수철이 2.2%, 홍범자가 2.1%, 김선아가 1.1%, 이렇게 13.7%이고 홍만대의 사망으로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21%가 가족들에게 상속되면서 도합 34.7%입니다. 그런데 윤은성의 경우 무려 38.1%여서 양측의 지분 차이가 3.4%가 나는 상황이었죠. 물론 에버H 대표 홍범석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부터 꾸준히 퀸즈그룹 지분을 사모으고 있었지만 윤은성 또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홍만대의 비자금을 이용하여 홍콩과 스위스에 설립한 쉘컴퍼니 이름으로 2.1%씩 계속 지분을 사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굉장히 비관적이었는데요. 만에 하나 윤은성이 유사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엄마인 모슬이에게 넘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모슬이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모슬이가 퀸즈그룹 회장이 되는 최악의 상황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은 막아야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여기서 백현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떠올라요. 그것은 바로 백현태가 소액주주클럽 임원이라는 사실이었죠. 개개인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양의 주식이지만 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집단으로 군집될 수만 있다면 윤은성 측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좁혀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 맞아. 아니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지? 때마침 백현태를 비롯한 소액주주클럽 멤버들은 윤은성이 회장이 되면서 주가가 대폭 하락했던 탓에 다시 홍해인의 가족들이 경영진에 복귀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고 주주총회에서 힘을 실어달라는 백현우의 부탁에 흔쾌히 응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게다가 이들뿐만 아니라 퀸즈그룹 직원들 역시 자사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들도 홍해인의 가족들이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탕비실의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어져 버린 것과 구내식당의 요구르트가 없어진 사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들에게 꽤나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직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들 역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홍씨 일가 쪽에 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때마침 홍해인까지 윤은성의 추악한 본 모습을 알게 되면서 가족들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 9천억이 있는 윤은성으로서는 홍씨 일가들이 뭘 준비하든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비자금이 적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설령 투자 사기로 잠시 구속된다고 하여도 엄마를 이용하여 퀸즈그룹을 영구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주주총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안건은 윤은성 회장 연임에 대한 투표였는데요. 주주총회장에는 홍해인의 가족을 비롯하여 소액주주클럽 대표인 백현태와 직원 대표인 나비서 그리고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윤은성과 모슬이 등 모든 사람이 참석했는데 너무나 아쉽게도 윤은성 쪽이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면서 회장 연임에 성공하고 말아요. 홍범준과 홍범석은 최선을 다해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실패하면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주총회장으로 백현우가 경찰을 대동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백현우의 뒤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60대 여성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여자의 정체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진짜 모슬이였어요. 알고 보니 진짜 모슬이는 30년 전에 오순영에 의해 신분을 빼앗김과 동시에 정신병원에 갇혔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오순영의 뒤를 집요하게 쫓았던 홍범자와 코나는 오순영의 오빠인 오순철이 동생의 범행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고 결국 오순철이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 모든 진실을 홍범자에게 말해준 것이었어요. 30년 전에 오순영은 모슬이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오순영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던 오순철은 양심의 가책이 들어 모슬이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병원에 옮겨서 모슬이를 살려두었던 겁니다. 때마침 그레이스까지 한술 더 떠서 모슬이의 비자금 창구 위치를 경찰에 제보했고 숨겨뒀던 비자금까지 모두 탄론하게 되면서 주주총회장은 윤은성이 회장 연임에 성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두 모자가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윤은성 씨, 모슬이 씨, 당신들을 살인죄와 사기죄 그리고 납치감금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연행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